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장동혁이가 지금 이제 월공 이거를 이제 마치고 이제 국회에서의 투쟁에 전념하겠다. 그러나 월공에 안 간다는 건 얘기는 아니다. 예, 필요할 때는 또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장동희가 이 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20명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의 지금 8.15 경축사가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나경원 의원의 비판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의 비판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판의 초점은요. 아니 지금 북한 핵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비판의 핵심이 있어요. 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는요. 종전선언을 하고서 바로 평화체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주한군이 필요 없고, 그리고 유엔사도 끝났다. 왜? 평화가 왔으니까 유엔사의 존재 의미도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해외 유명한 이제 IB들의 예상 전망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12,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 9,000 정도를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한양대 겸임교수에 있는 김영익 교수의 경우에는요, 5,0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아주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영익 교수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번 광복절 행사에서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광복절 행사에서 지금 AI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AI가 만든 영상을 보면은요, 예, 지금 독립운동가 6명을 지금 사진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여기에는요, 딱 이승만 대통령만 빼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비판적인 일단 비판 내용이 말이죠. 조선일보의 유석재 역사문화 전문 기자, 그리고 윤성무 기자가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자, 이걸 한번 먼저 보시죠. 예. 자, 요 밑에 한번 이번에 이제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이번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로 요 뒤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6명인데, 요 이제 왼쪽에서 본다면은요, 독립운동가가 조소앙, 그 다음에 이회영, 그 다음에 김구, 그리고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정세권, 김용관 선생,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안부 입장에서는요, 행안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여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각 분야별 주제 영상에 맞는 독립운동가를 등장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요, 이거를 누가 그대로 요 말을 믿겠냐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승만 지금 대통령을 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 기사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야별로 이제 한 명씩 물렸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독립운동은 무장투쟁, 외교활동, 교육해목, 경제 기반 조성, 그다음에 임시정부 활동 등 여러 노선이 얽힌 역사였고, 그 국가 기념식은 바로 그 다원성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요, 좀 복합적인데, 공적으로는 독립외교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출발에 기여했다. 이게 이제 공적이고요. 과오면을 준다면 장기 집권을 시도하면서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진 권위주의 통치, 정치적 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요, 딱 뺀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요 기사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생성형 AI로 제작된 주제 영상이 상영이 됐는데, 세종문화회에서 상영됐어요.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4분 15초 정도의 영상인데, 여기에는요, 독립운동가 6명, 김구, 안창호, 이회영, 정세권, 조소왕, 김용관 이렇게 6명이 등장을 했고 1898년 만민 공동의 장면을 배경으로 선열들이 꿈꾼 미래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행안부는요, 영상 속 인물들을 갖다가 외교, 자주국방, 경제자리, 민주화, 산업화, 문화 등 분야별 주자와 연결해서 배치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외교, 이회영은 자주국방, 정세곤은 경제자립, 조소왕은 민주화, 김용관은 산업화, 김구는 문화의 맥락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영상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요 발언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경축시 말미에 영상 속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등장한 화면을 배경으로 이재명 부부하고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독립 외교 활동을 했다는 점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재헌절 경축식, 그리고 2023년도 3.1절 기념식과 같은 과거 국가 행사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배치 문제 또는 포함 여부가 관심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런 중요한 이제 국가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빠뜨린 것이 이제 꼭 요번만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더 논란이 야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이승만은 권력자일 뿐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요,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정치적 과오가 있다고 해서 공적을 간과하는 것은 근본을 잊은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식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홀대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재헌절 경축식 영상에서도 국회가 만든 영상이죠. 재헌국회 초대 부의장을 지낸 신익희 선생을 가장 먼저 등장시켰고, 그리고 이제 재헌국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째 순서로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2023년도 3.1절 기념식에서도요, 현수막에 애국선열 11명의 얼굴을 그렸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빠진 적이 있다. 야, 참 그런 점에서 논란이 좀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요, 이제 그 여러 계기에 논란이 많이 됐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장동혁,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의 이제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올림픽공원 장외 집회장에서 70일간의 현장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안에서 이제는 선거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핵심 주장을 보면은요,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는 17일 이후에는 여야 대립이 한층 경화될 것으로 보고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특검 임명 이후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계기로 선관위와 선거제도의 개혁, 그리고 사전투표제 폐지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림픽 공원 집회에 나오기는 어렵겠지만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불시의 현장을 다시 찾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제17시에는 시민 개인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로서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 투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함께한 청년 유튜버, 자원봉사자와 아내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장외 투쟁의 조직적 정서적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함께한 청년과 유튜버, 자원봉사자와 부인에게 감사를 표한다. 자, 그러면서 장외 투쟁의 조직적 정서적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절 집회가 열린 이번 8.15 그리고 이제 올림픽 공원을 갖다가 민주주의 참정부 투쟁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향후 추가 올공데이 집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장외 집회로 형성한 지지층의 에너지와 메시지를 국회 내 특검 대응, 선관위 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의제로 지금 옮겨가겠다라는 전략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장외 투쟁을 접는 것이 아니라 원내 투쟁을 주력으로 전환하면서 필요시 대규모 시민동원을 병행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장동혁 관련 말씀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번 광복절, 이걸 계속 제가 틀어놨네요. 이 광복절 선언, 요거를 보면 말이죠. 예. 광복절 선언을 보면은 지금 이제 거기에 종전선언이 나와요.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 자, 요게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을 적대국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을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강구해야 된다. 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결국 말이죠.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말하자면 밑자락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비판받아야 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윤상현 의원의 글 좀 핵심 부분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그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화는 필요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의 통로는 열어둬야 한다. 그러나 대화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대화 그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돌아서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핵무기를 사실상 체제 성결의 수단으로 여기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상대로 말만으로 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낙관론이다.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종전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감히 계산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질적 억제력의 확립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종전을 말한다고 해서 핵무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위협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던 시기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미사일 시험과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위협을 키워왔고, 평화를 외치는 동안 상대가 무력을 축적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일방적 안보 공백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 정권 전환까지 추진하고 있다. 종전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전작권 전환도 서두르려면 그만큼 더 강력하고 검증된 대응 역량을 먼저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지휘,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빈틈없이 준비가 됐는지
자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요,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임기라고 하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억제력과 방어력이 흔들지 않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정부는 그래서 미국과 한미 핵봉기를 포함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핵 협의를 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연합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며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과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 감시정찰 능력 강화도 이상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힘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억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전 논리는 결국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과 일자리 민생 문제만으로 국민의 삶은 어렵다. 여기에 국가안보마저 검증되지 않은 낙관론에 맡길 수는 없다. 북한의 선의를 먼저 기대하며 우리의 안전을 뒤로 미뤘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핵을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지킬 힘부터 갖추십시오. 아주 옳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글 상당히 지금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과 장동혁, 그리고 이제 이 광복절 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김영익, 이 김영익 한양대 교수의 전망을 들어보면 지표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면서 코스피 5천 아래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익 교수가 2026년도 8월 급등한 한국 증시를 두고 레버리지와 과도한 기대가 만든 거품이 발기하면서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5천선 아래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근거는요. 첫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하락 전환이에요. 그래서 김 교수는요. 경기보다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최근 고점을 찍고 꺾였다고 봤습니다. 자, 이거를 증시의 선행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수출 모멘텀의 둔화가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기업 이익의 핵심 축인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실물 경제측 위험 요인으로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과대평가, 즉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저평가를 이유로 주식 매수를 권했지만 현 시점은 기대 수익률과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과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트 위험이 있는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 확대가 시장 하나씩 강제 청산과 신용경색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하고 사모신용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미국 AI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충분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모신용을 포함한 금융권의 부실과 연쇄 축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의 붕괴 가능성은 AI 기술 자체의 장기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닷컴 버블처럼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주가의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데다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기사 안에서도요, 중요한 반론이라든가 한계가 드러나는데 김영익 교수는요, 약 8개월 전에 코스피가 3,500, 삼성전자 9만 원 아래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코스피가 6,000대 후반, 삼성전자가 27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명목 GDP 성장률 6%에서 실제로는 약 12%로 강했던 점을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전망은 반드시 코스피가 5천 아래로 간다는 예언이 아니라 현재 가격에는 성장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기, 수출, 신용, 레버리지 중 하나가 흔들리면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위험 관리 비중을 높이라는 경고로
지금 해석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특히요, 선행지수 하나만으로 지수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주가는요, 기업이익과 금리, 유동성, 환율, 외국인 수급,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미국 AI 투자 사이클, 정책 변수와 함께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표는 걸음마지 않는다는 표현도 강한 수사에 가깝고, 지표는 방향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지점의 낙폭을 정확히 말하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